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성능 향상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반화 성능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계학습 혹은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킬 때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언제 학습을 멈춰야 할까? 예를 들어 모델을 학습할 때 에포크를 10번, 20번 혹은 100번으로 설정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떠오를 수 있습니다. 10번이라는 숫자는 임의적인 것이 아닌가? 언제 멈추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까? 단순히 임의로 학습 횟수를 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손실값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실이란 모델의 예측 결과가 실제 정답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손실값이 낮을수록 모델은 더 좋은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손실값에는 두 가지 주요한 측정 방식이 있습니다. 학습 손실은 학습 데이터에 대해 계산된 손실값입니다. 학습이 진행될수록 모델은 점점 더 훈련 데이터에 익숙해지고 따라서 손실값은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검증 손실은 검증 데이터에 대해 계산된 손실값입니다. 학습 초반에는 함께 감소하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모델이 학습 데이터를 암기하기 시작하면, 즉 과적합이 발생하면 검증 손실은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학습 손실은 계속 낮아지지만 검증 손실은 일정 시점 이후 다시 커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현상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검증 손실이 감소를 멈추고 다시 상승하기 직전, 바로 그 지점이 학습을 멈추어야 하는 최적 시점입니다. 즉, 이 시점이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적절히 적응하면서도 아직 과적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라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기반으로 좀 더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기 종료 기법입니다. 조기 종료란 검증 데이터 성능이 더 이상 향상되지 않을 때 학습을 자동으로 중단하여 과적합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학습 중 검증 정확도가 일정 지점에서 최대치에 도달합니다. 그 이후에는 오히려 성능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조기 종료는 그 지점이 최고의 성능이라고 판단하여 학습을 중단합니다. 코드를 통해 구현할 때는 early stopping callback을 추가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옵션이 있습니다. 먼저 모니터는 accuracy는 어떤 지표를 모니터링할지 선택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정확도를 선택하지만 필요하다면 F1 스코어, 리콜 등 다른 지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Patience O는 인내심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고 정확도가 갱신된 이후에도 바로 멈추지 않고 5번의 에포크를 더 기다려 봅니다. 그 5번 동안 성능이 다시 향상되지 않는다면 학습을 종료합니다. 이 페이션스 기능은 사소한 성능 변동 때문에 학습이 너무 빨리 종료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중요한 점은 조기 종료가 발동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저장되는 모델은 가장 성능이 좋았던 순간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면 better model found at epoch
같은 메시지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최고 성능이 경신될 때마다 나타나며 해당 시점에 모델이 임시로 저장됩니다. 왼쪽 파일 탐색기 창을 확인하면 모델스라는 폴더가 자동 생성되고 그 안에 model.pth 파일이 저장됩니다. 즉 조기 종료는 단순히 학습을 멈추는 기능이 아니라 최적의 상태를 보장하는 모델 복원 메커니즘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기 종료를 적용했을 때 학습 결과를 정리해 봅시다. 24번째 이포크는 검증 정확도 98.33%로 최고 성능을 달성합니다. 25에서 29번째 이포크는 추가로 5번 더 시도했으나 기록을 갱신하지 못합니다. 29번째 이포크는 페이션스에 의해 학습 자동 종료됩니다. 최종 모델은 성능이 가장 좋았던 24번째 이포크의 모델로 복원 및 저장됩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검증 정확도는 98.33%, 손실값은 0.0517이었습니다. 결과를 혼동 행렬로 분석해보면 대부분 클래스에서 95% 이상의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일부 클래스에서만 조금 낮게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우 안정적인 모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데이터셋으로 99.66%라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확도를 보였다고 보고합니다. 결과와 약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첫째, 데이터 분할 방식의 차이입니다. 논문은 특정 방식으로 데이터셋을 나누어 쓸 수 있지만 무작위로 분할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둘째, 하이퍼 파라미터의 세부 차이입니다. 학습률, 배치 크기 등 설정이 논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98.33%라는 성능은 실무적으로 충분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논문과 실습을 비교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차이점이 있습니다. 프레임워크 차이입니다. 논문은 케라스를 사용한 반면 실습은 패스트 AI를 사용했습니다. 학습 환경도 차이도 있습니다. 논문은 GTX 1050 2GB GPU 같은 개인용 장비를 사용했으나 실습은 구글 콜랩의 클라우드 GPU 자원을 무료로 활용했습니다. 학습 효율성 차이도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502포크라는 긴 학습 과정을 거쳤지만 실습은 조기 종료를 적용하여 단 24이포크 만에 최적의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종료는 과적합을 방지하면서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는 강력한 기법입니다. 실업의 실습 결과는 원 논문의 성능과 큰 차이가 없으며 최신 프레임워크와 학습 환경 덕분에 더 짧은 시간 안에 비슷한 수준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딥러닝 기술과 컴퓨팅 자원의 발전이 연구와 실습 환경 모두에 얼마나 큰 긍정적 영향을 끼쳤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이 실제 프로젝트에서 모델을 학습시킬 때도 단순히 에포크를 임의로 설정하기보다는 검증 손실과 조기 종료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일반화 성능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최종 모델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